우리 동네 밤거리는 열린 공연장. 공연자도 관객도 이웃입니다. 이렇게 신났던 적은 또 처음이에요. 제 고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겨운 느낌도 많이 들고 마음 편하게 공연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른의 나이에도 일하는 우리 동네. 여기 있습니다. 소일도 하고 돈도 벌고 지역업체도 돕고. 좋죠. 너무 행복하고 진짜 살맛 나는 세상에.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하루 임대료 1,000원짜리 1,000원 주택이 있습니다. 값을 걱정하다 보니까 A를 가질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돼가지고 당첨됐으면 좋겠다. 네, 당첨됐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의 힘이 살맛 나는 세상의 시작.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30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대구 남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아이들이 분주합니다. 파티를 준비 중인데요. 곧 특별한 손님이 올 거랍니다. 드디어 오늘의 초대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미군과 대구 기지사령부 소속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입니다. 반응이 뜨겁네요. 5번째 만남이라 그렇답니다.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잘해요. 환영사도 준비했는데요. It's nice to meet you all again. I'm glad to introduce you to our school like this.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make good memories. How many of you were at Camp Walker? 숙소가 깔끔했어요. 방에서 기타도 쳐주시고 그때 좋았어요. 지난 2월 남덕초등학교 학생 25명은 이웃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매주 한 번씩 4주 동안 지자체의 글로벌 앞산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베릴로와 전대영 일병을 만나서 제일 반갑습니다. 일병 전대영입니다. 시온이 있는 그 조를 담당해서 시온이가 저를 잘 기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말 들어주는 게 좋고 친절한 말투가 제일 좋았어요. 아이들이 미군 아저씨들을 위해 한국 전통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캠프에서 미국 문화를 경험하며 즐거웠듯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답니다. Super fun, hard. I'm starting to sweat. But it's definitely an enjoyable game. 함께하면서 미군과 미군 부대에 대한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또 만나고 싶은 이웃형, 아저씨들이 되었죠. 이런 글로벌 앞산 캠프는 지자체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 남구에서 주한미군 부대가 3곳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되어 있어서 고도 제한 등으로 지역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우리 남구 학생들에게 원어민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그 군부대 중에 우리가 하나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갈고 닦았던 영어 실력 있죠? 네. 그거를 발휘하고 미국 문화를 우리가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평소 오가며 보았던 미군 부대. 오늘은 처음으로 부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캠프를 함께할 군인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126회째 캠프입니다. What's your name? 영어로. English name is Kevin. Kevin.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특기도 동원합니다. 친구들 반응이 어떨까가 항상 이 프로그램 준비하기 전에 고민이고 걱정인데 친구들이 이렇게 에너지 있게 또 재밌게 즐겨주면은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점심은 부대한 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거죠. 아이들의 입맛에 딱 맞춘 피자와 치킨. 피자 먹어서. 네, 피자 먹어서 좋아요. We like this program because you know, we're neighbors, but we don't always get to interact together. So programs like this show life on base is really not that much different than life off base, and it's really a privilege for us to be able to host these kids. 글로벌 앞산 캠프는 지난 2007년 구청의 제안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3,000여 명이 참가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군 부대는 밖에가 철조망이고 경고문, 접근 제한구역 이런 것을 학생들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겁이 납니다.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맞추는 데는 스포츠만한 것이 없죠. 캠프 덕분에 군인들은 지역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고 아이들은 더 큰 세계를 만났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특별한 해법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 남구 지역의 특수한 이 고충을 찾아서 해결할 수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제 골목골목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을 하고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것들이 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60대 이상 인구가 급증한 청주시. 70대인 정희화 씨는 이웃 충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청주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인 뒤 혼자 농사를 짓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저녁 이렇게 잠도 밤새도록 설치고 진짜 우울증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무료했던 정 씨에게 얼마 전부터 나갈 곳이 생겼습니다. 걸어서 도착한 곳은 원도심에 자리한 작은 식품 공장입니다. 벌써 다들 모였네요. 모두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하루 3시간씩 마늘 까는 작업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평생 집에서 하던 일이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집에 혼자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다 집에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럿이 있는데 올라오는 것은 얼굴도 발라야 되고 예쁘게 해야 되고 부지런 떨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셨나 봐요. 네. 한 80분 작업 물량에 맞춰서 계속 어르신들이 지금 한 100분으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현재 90여 개 작업장에서 1,3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 중입니다.
충청북도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외부 활동을 하시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3시간 중에 반은 봉사고 반은 일당을 줍니다. 시간당 5,000원, 이틀이면 3만 원인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와 지역업체의 인력난 해결, 지역경제 활성까지 일석삼조입니다. 한표 다 먹을 건데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요즘은 손자들이 돈 안 주면 싫어해요. 요즘은 그래서 손자들도 돈 주고 뭐 사다 주면 너무 좋아하지요. 안 행복한 사람은 손 들지 말고 행복한 사람만 손 들어봐!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인구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획일된 그런 정책을 다 따라가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온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에 도입된 뒤 내 손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때 중단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죠. 지방자치제는 5.16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잠적했다가 이번에 30년 만에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출, 1995년 지자체장 선거를 실시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중앙이 아니고 우리 지역, 즉 주민이 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역 주민의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또 경제적인 성과는 봐보면은 과거에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지역의 어떤 공공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빨리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지난 3월 한 광역시청 로비,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천원주택 신청을 위해서입니다. 천원주택은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의 하루 임대료 1,000원짜리 주택을 보급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원룸에 지금 월세로 지금 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넓은 집으로 거실도 있고 룸이 2개로 하고 주방부터 넓은 주방으로 옮기고. 금천구 서울 네네. 만약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들어와야죠. 주거 문제가 늘 고민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죠. 신청자들이 입주할 주택을 미리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당첨되면 깨끗하고 넓은 이 집에서 6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관내에 500채 준비했고 500채 더 준비할 예정이랍니다. 결혼을 하시면 집값이 1순위잖아요. 그 대출 갚다가 애를 못 낳거든요. 저희도 이제 아이를, 저희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이다 보니까 아이의 생각을 크게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집 문제도 있고 아이에 들어가는 교육비와 이제 생활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버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집도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그럼 또 자녀도 계획을 하게 뭐 하나 낳고 둘도 낳을 수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지역 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죠. 예산은 전체 전액 12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최소화로 이제 사업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고 이렇게 하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게 돼서 그런 걸 좀 경감을 하고자 기존의 주택을 천원주택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제 3만 원을 받고 나머지 이제 차익에 대한 부분만 예산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막 100일 지난 윤나경 씨의 늦둥이입니다. 출근해야 하는 아빠가 아기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경 씨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아빠 간다. 그래. 초등학생 딸도 있습니다. 나경 씨의 남편은 지방에서 일합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주말에야 볼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소위 독박 육아를 해야 하지만 초등학생인 언니가 손이 노릇을 톡톡히 해주는 덕에 손을 멉니다. 돌봐야 하는 아이가 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명의 아이들이 더 있죠. 이게 우리 첫째 딸, 이제 우리 둘째 큰아들이죠. 그리고 우리 셋째, 그리고 우리 넷째. 늦둥이 5째까지. 나경 씨네는 다둥이 가족입니다. 솔직히 5째 아이는 고민을 되게 크게 했어요. 저한테 오는 생명이니까 그래 그냥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생각에 이제 힘든 결정을 했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또 보니까 낳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해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힘들죠. 아이 5 키우는 게 쉬운 건 아니고요. 돈 들어가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경 씨는 얼마 전부터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게는 집과 가까운 곳에 마련했습니다. 출근은 막내와 함께하죠. 나경 씨는 이곳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합니다. 남편이 혼자 버는 것만으로 5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신랑이 좀 부담감이 아무래도 아이 5이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부담감 좀 약간 어깨에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아이를 낳았을 때와는 다르게 5째부터는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산 장려금 해서 500 들어온 게 있고요. 이렇게 매달 부모금여라고 해서 100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과에서 이제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넷째랑 5째 거 10만 원, 10만 원 해서 120이 들어와요. 바우처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현금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쨌건 이런 거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애기 키우는 거에선 부담감이 좀 덜해요. 지자체가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출생률은 빠르게 늘어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입니다. 자치를 함에 있어서 권한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는 입법, 2번째는 복지, 그 다음에 3번째는 행정을 스스로 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재정에 관련된, 저희가 입법을 하고 복지 정책을 펴고 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돈을 스스로 벌고 그 돈을 스스로 쓸 권한이 있는가. 지자체의 재정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됩니다. 중소도시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25%가 안 되는 지자체들이 수두룩해요. 외부에서 충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외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게 되고요. 지역의 자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 맞춤형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이 점점 약해지고
또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자립도는 더 떨어지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런 재정적 권한, 너무나 중요한 근본이 되는 권한이다. 재정 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현재는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 자주도 역시 계속 하락해서 70%대에 턱걸이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상징적인 지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서 자기 지역에서 얻은 세금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단체가 104개나 됩니다. 지방교섭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를 불교부 단체라고 부릅니다. 자치가 복원되는 현재까지 10개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최소한의 기본 행정도 유지할 수 없는 단체들입니다. 올해 약 3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 등 예산도 15조 원 넘게 줄어드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각종 보조금도 줄줄이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교부금에 문제가 생기자 이미 결정되어 집행 중이던 지자체 사업들이 중지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구조가 열악하고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지하다 보니 생긴 문제였습니다. 자치는 스스로 통치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그 돈을 통해 갖고 두 발로 설 수가 없어요.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백령도 토박이인 이동규 씨는 과수농사를 짓습니다. 이거 가지를 이렇게 쉬면은 이제 그 과일이 이런 데서 열리거든요. 이동규 씨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10여 년 전 사고 때문입니다. 발목이 아직도 발목이 그렇게 많이 아프네요. 이 발목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사고 직후 백령도에는 수술병원이 없어서 육지로 나가야 했지만 배편이 사흘이나 묶이면서 후유증이 커졌습니다. 교통수단이 너무 연약해요. 교통수단이 연약하다 보니까 여기 뭐 아파서 빨리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섬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배편이 또 결항입니다. 육지로 가는 배편은 하루 2번. 특히 오전 배는 크기가 작아 결항이 잦습니다. 이번 주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저기 한 430톤 급인데 유일하게 백령에서 인천까지 나가는 배입니다. 아마 적어도 30%가 넘을 겁니다. 거의 한 달에 몇 번 운항을 안 할 정도로 파도가 조금만 높으면 결항률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후 배는 그나마 더 크지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 몇이 또 모였습니다. 화제는 늘 배편 얘기입니다. 배를 따로 싣고 가고 사람은 객선 타고 가고 그러면 그날 인천에 가서 나는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그 차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하루를 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 불편하죠. 3m 이상 파도가 쳐도 배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3m만 결항되는 게 뭐가 돼?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3,000톤급 이상이고 조기 투입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끌고 왔어요. 10여 년 전 운항하던 대형 여객선이 수명을 다한 뒤 계속된 문제. 주민들은 육지로 나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저희가 들을 때 그래도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고 뭐 자꾸 미룬 것 같아요, 보니까. 백령도가 속한 옹진군은 재정 자립도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백령항로 대학로 핵심 도입 지원 사업 협상 대상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게 올해 1월 9일 날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공고가 이제 몇 번이나 나왔었나요? 올해 1월 달에 나간 공고가 10번째 공고였습니다. 5년 동안 9번의 유찰 끝에 얼마 전 낙찰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덕분입니다. 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얘기는 다 되어 있고요. 같이 협약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서해오도 특별법을 통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을 때 자체 지원이 부족하면 그 사업을 정확히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민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로 손꼽히는 부산. 부산은 지난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쪽도 빈집. 대표적인 곳이 영도구입니다. 한때 조선 산업이 번창했던 영도는 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 건너에서 사람이 다 살고 있는데 또 건너편에는 처음부터 이제 또 빈집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빈집이 일단 10년 전부터는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긴 해요. 작년 초에 한 1,200개 정도였는데 올해가 뭐 1,400~500개니까 뭐 1년 사이에 300개는 늘어난 거거든요. 빈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고 거치는 세금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노인들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일단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뭐 자녀분들이 뭐 들어와서 산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뭐 그대로 빈집으로 방치가 되죠. 부산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영도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 등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의 우편 서비스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찾고 살피는 사업입니다. 우체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님 집 같습니까? 요즘 생활하는데 어려움 있으십니까? 예. 몸도 건강하다. 올기서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 아, 예, 허리는 좀 아프시고. 예. 네. 너무 나이 많은 게. 네, 알겠습니다. 내부까지 확인해 작성한 목록은 구청으로 전송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복지등기 배달하러 갔는데 문 안에서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119 신고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119 차 같은 거 와서 어르신 이제 CPR 같은 것도 하고, 네, 빨리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복지 등기 사업은 무허가 주택이 많고 안녕하세요. 독거노인이 많은 영도에 딱 맞는 사업입니다. 우체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체국인데요. 등기 하나 왔네요. 님 맞으십니까? 이건 없어. 내 혼자 살아. 아, 안 갔어요. 아, 이거 옛날 주소가인데 혹시 그러면 이분은 어디 이사 가셨나 보네요? 그럼 우리는 몰라. 내가 이거 아. 벌써 3년째 사는데. 혹시 오신 김에 뭐 요즘 뭐 생활에 불편함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가 예. 네, 거동 이런 거 불편하시다든가 뭐. 나는 지금 이거 안 꺾고는 밖에 못 나가 예. 예. 저거 있었더라. 나 혼자 살아요. 요래 앉아가지고 이래 한다니까 빗자리 가지고 이래 다니면 실고 이래가 걸레가 닦고 이란다니까.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였던 정애란 씨. 복지 등기 덕에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있잖아요. 복지 서비스 여기 연결해 드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복지 서비스.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막 되게 아프고 저녁때 되면 내가 응급실로 잘 갑니다. 내 혼자 가가지고 구름만 뽑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 주사 맞고 이란다니까. 그렇게 요즘은 이래 있으면 죽을까 싶어 겁이 나요. 꼭 필요한 지역 맞춤형 사업. 하지만 확대가 쉽지 않습니다. 한 5천여 세대에 저희가 이제 안내문이 복지정보지가 배송이 됐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800세대 정도를 위기 가구를 발굴을 했었어요. 많이 크게 확대를 시킬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재원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멸 위험 지역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소멸로 지방 세수가 감소하는데 필요한 복지 예산은 늘어서 지방 재정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소멸되는 이유는 고령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출생이라는 게 있는데 고령화된 인구가 많으면 재정 투입을 많이 해줘야 되죠.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그 복지 또는 보건 이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방에서 풀려고 했을 때 자기 자체 재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청주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지방자치에서 국회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몇 개 얘기하면 왜 시장에 지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고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매번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오늘 심의의 핵심은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민, 청주시민, 그 성공에서 오송 참사를 경험한 청주시의회는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서 지역사회의 고령 운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 8월 달에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거든요. 지역경제 효과라든지 모든 걸 감안하면 지금쯤이면 우리도 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희 중공영제를 현재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재정 적자가 좀 매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그 무임승차까지 하게 되면 재정적 극복이 좀 큰 사항이 있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빠듯한 예산 안에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죠. 자원 배분에 좀 뭔가 의원으로서 좀 노력할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 예산 상황을 보게 되면 지방비 예산이 좀 적지 않나. 부족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청주시는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활기를 잃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주시가 조성한 삼겹살 거리. 10여 년 전 만들어진 이곳은 이제 시민들이 애용하는 명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여기 터미널이 있었어요. 터미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저쪽으로 가경도로 이사를 가면서 사실 여기가 조금 죽었었어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러더니 삼겹살 거리를 시에서 여기를 살려보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은 아주 이제 삼겹살 거리로 자리를 잡고 유명해졌죠. 주세요. 활성화에는 청주페이도 한몫했습니다. 계산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네.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 뭐 시장 이런 데 주로 가죠. 청주 시민은 아마 거의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청주페이는 선불형 지역 화폐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청주페이 사용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시민들이 청주페이를 애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병원 자정을 병원에 이용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뭐 식품 뭐 이런 거 좀 구입할 때도 이거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럼 음식점 갈 때도 사용을 많이 하고. 첫째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에 따른 득도 되고. 근데 뭐 이왕이면 우리 청주 사니까 청주페이 사용하는 게 저한테도 좋고 지역 발전에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 이거 다 괜찮아도 될까요? 아, 네네. 여기다 끼세요. 여기다 끼시면 돼요. 시민들의 필수품이 된 청주페이. 사용자는 보너스를 받으니 좋고 지역 소상공인은 소비가 늘어나니 좋습니다. 청주페이를 하면은요. 그게 이제 저희 그냥 이렇게 돈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카드 사용하시는 거나 별 저기가 없어요. 안 쓰던 사람들도 이거를 갖고 자꾸 사용을 하니까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죠. 시장이나 어디서나. 청주시는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발행되는 청주페이에 주목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사용이 됐는데 매년 5천억 정도의 금액이 사용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시민들이 충전하는 그 충전금이 이제 청주시 계좌로 들어오거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도 한 230억 정도가 늘 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돈을 정기예금으로 하면은 현재 금리 수준에서도 매년 6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발굴해서 이런 예산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이 삭감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뜰한 예산 운영으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청주시.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지방재정은 국비 의존도가 높고 지자체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나 인프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과세 자주권 같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일구는 데 역량을 쏟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순천시 원도심의 한 단독주택. 이 집은 시가 임대해서 공용하우스로 리모델링한 뒤 순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순천시청에서 제공해준 청년 쉐어하우스에 저희가 묵고 있고요. 총 방이 6개 있는데 저희 5명이 이제 집을 다 전체를 쓰고 있어요. 이전한 회사를 따라 내려왔답니다. On est confortable ici. On a quelque chose que j'ai pas en France, c'est un cuiseur Harry. C'est vrai. On a une machine. Donc, bon, il y a des gens qui en ont en France, mais moi, c'est la première fois que j'utilise. 주방과 거실, 화장실 등은 함께 쓰고 방은 따로 씁니다. 어딜 가나 주거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 시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순천행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답니다. 별건 없어요. 근데 이제 방마다 다 보일러랑 에어컨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 하나씩 있고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프랑스 작가님들도 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내고 출근할 시간입니다. 출근은 걸어서 합니다. 사무실이 걸어서 20분 근처 거리라서 항상 걸어 다닙니다. Bah, c'est rapide, on est vraiment pas très loin, donc c'est sympa de faire une petite marche le matin. 서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출근길 풍경입니다. 김서환 씨가 다니는 회사가 이전한 곳은 시에서 마련해준 웹툰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전속 작가가 18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프랑스 콘텐츠 회사와 합작해서 프랑스 작가들과도 협업 중입니다. 회사 이전과 함께 프랑스 작가들도 순천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외 웹툰계에서 글로벌 웹툰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하반기에 선보일 작품도 줄줄입니다. 우리 하반기에 페이커 일대기 갖고 웹툰 만드는 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와중에 상반기에 본사 이전을 모두 마칠 계획이랍니다. 웹툰 업계 수백 명과 협업하는 회사가 지방으로의 이전을, 그중에서도 순천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7년 동안 저희가 한 450명 정도 작가분들이 지금 동시에 투입돼서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나와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일단 그 시에서 준비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 사업들도 되게 좋았고, 순천이라는 도시가 사실 웹툰을 작업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작가들이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순천으로 이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웹툰 산업 육성을 기획했습니다. 이전하는 웹툰 회사는 원도심의 빈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제공하고, 이를 주축으로 웹툰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는 작은 방이니까 제가 탕비실로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역에 있는 대학의 관련 학과와도 연계해 일자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랑 함께 내려와서 뭔가 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이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늘면 세수도 늘겠죠. 애니 웹툰 관련된 콘텐츠 기업 18개사가 입주 확정되어 있고, 향후 올해 말에는 38개 기업 정도를 유치를 목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기업을 통해서 이런 지역 인재들이 채용되면서 지역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더불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들을 분출이 돼야만이 그걸 새롭게 응집을 해가지고 그 응집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재정 문제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세입이 중앙이 80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세가 20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오히려 거꾸로 중앙이 40이고 지방이 60이에요.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OECD 국가의 한 기준 정도 되는 40% 정도의 지방세 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재정 확대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방세가 말이 지방세인지 국회가 정하는 지방세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예산의 확보라든지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권한이 된다면 보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본질이지 않을까. 지방자치 30년. 전문가들은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 세금을 걷고 쓸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 재정 또 우리 세입 구조들은 국세 위주로 돼 있어서 지방세는 대단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재원들을 중앙에서 의존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단순한 집행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재정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탈피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자기 세원을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과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년 가까이 지역 기반의 문화 행사를 기획해왔습니다. 5층에 올라가 보실 텐데 여기 붙여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예전에 했던 그 포스터들, 추억이 묻어있는 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만든 지역 문화 행사들입니다. 오늘은 지자체가 선정한 명품 이웃의 자격으로 지역 학교를 찾았습니다. 대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 아직까지의 현실이긴 합니다. 10여 년 전 이 대표가 기획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만든 김광석 거리가 원도심을 되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0명이 채 다니지 않았던 거리에 150만 명이 오게 됩니다. 왜 예술을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우리 지역에 있고 어디 출신이다? 여기 출신이다. 지방자치가 지역 문화를 살리고 살아난 지역 문화가 지역을 살리는 미래. 이것이 이 대표가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순수 기초예술 지원에서부터 최근에 어떤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있고요. 이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이 지역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문화예술이 충분히 역할과 기능들을 할 때가 왔었고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 지방자치. 지역을 살려온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다음 30년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한 지방재정입니다. 이 재정적 권한을 여러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국토 차원에서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다. 다양성,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간직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발전하는 국토. 이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적 권한, 이 재정적 권한에 대한 자율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지방자치도를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선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한의 배분도, 또 재원의 배분도, 또 지방재정의 운영 제도도 지역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